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극도의 효율성을 보이는 테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하나의 레포트를 냈는데 미국 전기차 판매 전망 좋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그리고 3분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7,000선을 어제 넘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16,000선으로 내려왔어요. 최근 다우지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하드 캐리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그러한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현재 다우지수에는 엔비디아처럼 하드 캐리할 종목이 안 보이는 바람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우지수는 1% 하락을 보여주면서 안 좋았는데요. 역시나 10년물 국채금리의 지금 급등이 미국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 경매 결과가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국채 금리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죠. 미국 주식 전문가들도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마저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온통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현재 엔비디아만 나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옆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나올 PCE 지수를 보고 다시 한번 이 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경기라든지 현재 5.5%대의 고금리 상황에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섣불리 단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되면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경기 상황이 좋은 마당에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40%대가 나오고 있고요.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50%대예요. 여차하면 연내 금리 인하가 단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금주는 4월 PC 발표 지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에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PC 발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도 상당히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주가 지수도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4월달 미국 CPI 지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좀 둔화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금일 0.32% 하락한 176.19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70불대 초반과 중반에서 버티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다음 달에 있을 6월 13일에 있을 테슬라 주주총회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승리를 하고 2분기 인도량이 좀 괜찮게 나오고요. 2분기 실적마저 괜찮게 나오고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뭐 중국 내 FSD 출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분기 주가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6월 13일 주주총회 결과가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쪼록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찬성하는 개인 주주들의 투표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중국 내 로컬 판매량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미진한 모습이었는데요. 2024년 이 빨간색 막대가 2023년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현재는 3.3% 뒤처진 모습인데 자, 6월달 판매량 중요하다라고 했죠. 6월달 판매량이 잘 나오면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역대급 모델 3 판매량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400대 정도가 전주에 판매가 되면서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중국 상황은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FSD 중국 내 출시 분위기를 만들면서 중국 시장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초에 테슬라 주가의 약세의 큰 원인이었던 게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EV 투자를 줄였다.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전기차 시장 자체가 많이 커져야지 테슬라에게도 유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와 분석은
테슬라 주가의 약세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미국 전기차 판매 둔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레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금주 화요일에 나온 보고서였고요. 테슬라 1분기 배송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1분기 인도량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미국에서 판매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1분기 판매량을 들춰보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BMW, 기아, 캐딜락이 정말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자,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2024년 미국 내 1분기 판매량을 보면요. 테슬라가 14만 대로서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2023년 1분기에 16만 1000대보다 2만 1000대 적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3.3% 하락이 있었는데, 자, 이는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얘기를 했죠. 프리먼트 공장이 모델 3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른 기업들은 다릅니다. 현대, 기아, 포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2등, 3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56%, 86%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GM과 폭스바겐은 빠졌지만 리비안, 벤츠, BMW, 닛산, 토요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통틀어서 봤을 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미국 시장 배터리 EV 시장이 13%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델 3만 잘 생산했더라도 더 큰 성장이 있었을 미국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에서도 미국 시장 전망을 내놓았는데 굉장히 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녹색 막대는 TTM 기준 배터리 EV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기준에 미국 시장 판매량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024년 1분기까지는 미국 시장이 약 한 120만 대 연간 판매량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게 올해 4분기가 되면 150만 대 수준에 이르르고 내년 4분기가 되면 뭐 250만 대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IEA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되면 올해보다 약 한 2배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도 당연히 2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분기별 판매량을 보면 현대, 기아, 포드 이런 회사들도 아직 10만 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10만 대 이상의 분기별 배터리 EV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자, 모델별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테슬라의 주도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른 모델들을 다 더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Y 한 대에 이 한 개 차종의 판매량을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테슬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니까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배터리 EV 판매량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10년 후에는 사실상 모든 차량이 배터리 EV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차 판매는 대부분 이제 배터리 EV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10년 후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크게 성장해 있는 테슬라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매우 심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중국 쪽 소식으로 돌아서면은요. 정확한 소스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 FSD가 사전 테스트가 될 거라고 해요. 그 도시로는 상하이, 항저우, 선전, 우한, 마지막으로 베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할 때 One More Thing으로 중국에서도 FSD 출시가 되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쪽 소식, 또 하나의 재밌는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샤오미, 애플과 테슬라 따라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국 회사가 SU7이라는 전기차를 론칭을 했고 상당히 많은 오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SU7과 경쟁하는 모델이 테슬라 모델 3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테슬라가 살짝 더 비싸요. 달러 기준으로 약 한 4,000불 정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SU7이 판매가 시작되자 모델 3가 중국 내에 판매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SU7이 테슬라를 뭐 이겼다라는 뉴스도 많았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 상품성과 브랜드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죠. 최근에 모델 3 주간 판매량이 거의 5천 대를 넘어서면서 샤오미 SU7을 압도를 하고 있어요. 즉 테슬라가 생산량만 잘 받쳐주고 공급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수치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신통치 않다라는 소식들이 많지만 앞서 보셨듯이 향후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작금의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군계 일학으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 확인해본 엔비디아의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82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대장주 중에 하나 애플과 같은 경우는 지금 2.92 트릴리언 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거의 애플의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마켓캡은요,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AMD, 인텔, IBM을 다 합쳐도 이를 능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러한 성장은 역시나 이렇게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기별로 이 매출액이 올라가는 단위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 분기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QOQ 기준으로 거의 5빌리언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러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최근 애플에서도 자체 AI 칩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코드명이 ACDC입니다. 뭐 애플 칩 for 데이터 센터 뭐 이러면 뜻인 것 같아요. 현재 각 빅테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칩들은 대부분 엔비디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칩을 애플도 만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할 것 없이 다 만들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 역시 도조라는 칩을 만들었지만 엔비디아로부터 상당히 많은 수량의 H100 칩을 사오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xAI, AI 스타트업 회사도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사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칩을 만들더라도 엔비디아보다 그 경제성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내재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의 새 칩 역시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은 이미 M1 칩이라고 했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 노트북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성공에 힘입어서 최근 몇 년간 주요 칩 설계자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AI 칩의 경쟁이 격화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쨌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힘들 수 있고요. 언젠가는 정체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정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엔비디아의 자리를 저는 테슬라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 물고기님도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을 비롯한 많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어요. 경쟁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AI 칩의 현재의 그 독과점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다릅니다.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와 같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의 FSD 기술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테슬라는 강력한 실주행 데이터와 함께 강력한 제조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거의 경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죠.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애플 역시 챗 GPT와 같은 AI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챗 GPT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목숨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스템, 가장 안전한 제품이 독과점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로보택시는 거의 경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과실을 정말 테슬라가 독차지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줄 기술은 실로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 그 R&D 투자 비율은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극도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르크맨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테슬라의 R&D 지출은 고작 4.3 빌리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AI 투자를 늘린 결과가 이 정도예요. 우리 돈 5.8조 원 수준인데 다른 뭐 회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같은 자동차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18빌리언 수준인데
자, 이것의 거의 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삼성이 22빌리언,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아마존이 85빌리언. 뭐 이런 금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덩치가 이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테슬라가 낮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R&D 투자 비용으로 극도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예요. 남들이 엄두를 못 내는 이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요. 올해 연내 FSD 중국 출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야흐로 옵티머스 로봇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투자 비용에서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렇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3분기까지의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3분기에 바야흐로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죠. 자, 그 전까지 FSD 버전 12.4부터 12.6까지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호재 요인으로는 로보택시의 근간이 될 기술들이죠. 스마트 서먼과 오토파크 기능이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뭐 핸드폰으로 가능하겠죠. 이러한 기능이 공개가 될 거고요. 테슬라 주가 10년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6월달과 7월달 주가가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3분기 주가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를 부양할 만한 캐털리스트, 그러니까 호재 요인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6월 13일에 주총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고요. 7월 17일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 전에 7월 한 2일 정도에 2분기 인도량도 공개가 될 건데, 아무래도 전분기보다는 좀 나은 실적과 인도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좋은 호재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6월 13일 주총 전에요. 6월 5일이나 6일 정도에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어요. 현재 미국, EU, 중국 간의 전기차 관련된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100%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를 8월 달에 발효할 예정에 있어요. 정치적인 심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유럽은 미국 편이죠.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는 잘 판매되지 않지만 유럽에는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무려 19%나 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도 기가 상하에서 만들어진 걸 유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게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10%에서 25에서 30%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6월 5일이나 6일 정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주총이 있기 전엔 테슬라 주가의 약세 요인으로 한번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단기적인 저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드렸지만 주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는 역시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로보택시도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10년 후에는 사실상 모든 차량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